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가족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익숙한 방송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잠시나마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 팀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함께 감상하러 떠나볼까요? 때로 어떤 이야기는 단순히 인생의 조각들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다. 만약 당신이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서연, 젊은 신부는 결혼하자마자 상상도 못할 비극에 맞닥뜨렸다. 남편 민주는 결혼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한때 보금자리라 여겼던 저 멋진 한옥 별장은 이제 그녀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과 독한 말들만 가득했다. 하지만 민주는 어떻게 죽었을까? 왜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멀리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집안의 권력자인 시아버지 최정우의 결정이 서연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였다. 넓고 쓸쓸한 별장 안에서 서연은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잃어가고 있었다. 날마다 그녀는 시댁의 무관심과 멸시 속에 살아가며 자신에게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계속 자문했다. 민준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아직 감춰진 비밀이 있는 걸까? 어느 쓸쓸한 오후, 서연은 창가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 별장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저 빠져나올 수 없는 금빛 새 장 같았다. 민준과의 웨딩 사진은 책상 위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얇은 먼지가 쌓여 그동안의 고통을 증명하듯 했다. 사진 속의 행복한 미소는 이제 그녀가 짊어진 상실감을 더욱 깊게 새겨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겐 이제 아무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집안의 권력자인 시아버지 최정호가 서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방에 들어섰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서연은 옷자락을 꽉 쥐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나 너랑 얘기 좀 하고 싶구나. 서연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정호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민준이가 떠났다. 이건 너만의 슬픔이 아니야. 우리 집안의 명예와도 직결된 일이야. 그의 말투는 느렸지만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죽은 날부터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다. 결혼 몇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시댁 별장에서 외롭게 사는 젊은 여자. 이건 남들이 실컷 입방가를 찍기 좋은 이야기였다. 최정호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뜻밖의 제안을 꺼냈다. 그러니 모든 게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면 네가 이 집에 남아줬으면 한다. 서연은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내가 되어줘. 순간 공간이 얼어붙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메아리 쳤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놀라겠지. 하지만 이건 명목상 결혼일 뿐이야. 사랑도 책임도 없어.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편일 뿐이야. 그의 말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시아버지와 결혼하다니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강요하는 건 아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네가 이 집을 나가면 소문은 끊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네가 버림받았다고 집안의 짐이었다고 떠들겠지. 그걸 견딜 수 있겠니?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었다. 이 집을 나가면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차가운 시선이 가득하지만 이 별장이 그나마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곳이었다. 밖으로 나가면 돈도 신분도 미래도 없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결혼하다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정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강요는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있었다. 마침내 긴 침묵 끝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이런 길을 걷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민준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이 별장의 신혼 살림을 꾸렸다. 그런데 지금 거울 앞에 앉아 단정한 흰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마음은 오직 두려움과 허탈함 뿐이었다. 그녀와 최정호의 결혼식은 아주 조용하고 급하게 치러졌다. 꽃도 음악도 축하하는 소리도 없이 몇몇 사람만이 참석했다.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일한 이 여사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고 서연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멀찍이서 지은 민준의 여동생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지은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오늘의 그 눈빛엔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혐오에 가까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집안 친척들도 마지못해 참석한 듯 진심 어린 축복은 없었다. 그녀를 마치 기회를 틈탄 외부인, 이 집안에 얹혀 사는 존재로 보는 시선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 결혼식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방관자에 불과하다는 느낌이었다. 울지도 미소도 지을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마치 다 말라버린 것만 같았다. 최정호는 여전히 침착하게 그녀 곁에 섰다. 신랑이라기보다는 마치 무거운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주례가 맹세의 말을 읽을 때 서연의 목구멍은 꽉 막혀왔다. 평생 함께, 끝까지 곁에. 그 말들이 참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다. 그렇게 결혼식은 순식간에 끝났다. 잔치도 건배 소리도 없었다. 문이 닫히고 무거운 침묵만이 모든 것을 덮었다. 결혼식 후 서연은 통상적이라면 최정호의 방으로 들어갔어야 했지만 그녀를 위한 별도의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냉기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곳엔 부부 생활의 흔적도 누구의 사진도 없었다. 모든 것은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그녀가 방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최정호가 들어왔다. 그냥 평소처럼 살아. 이 집에서 누구도 너를 힘들게 할 수 없다.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최정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답했다. 이미 말했잖니.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야. 하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다. 명목상의 결혼이라는 그의 말을 단지 집안의 명예 때문이라면 최정호 같은 사람은 원한다면 소문쯤은 충분히 잠재울 권력이 있었다. 정말로 그녀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다면 돈만 조금 쥐어주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런 방식으로 서연을 곁에 두기로 했을까? 서연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침착하고 너무나도 읽기 힘들었다. 서연은 속이 복잡했지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녀는 규칙조차도 불분명한 게임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그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사람은 바로 최정호였다. 결혼식 이후 며칠 동안 경기도 외곽의 한옥 별장 안에서 서연의 삶은 조용하고 무겁게 흘러갔다. 이미 공식적으로 최정호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두 사람 사이엔 가까움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는 항상 거리를 두었고 침착하고 엄격했다. 오랜 집사 이 여사도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늘 머뭇거리기만 했다. 지은 역시 차가운 눈길과 경멸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리고 서연은 점점 이 집 어딘가에 뭔가 잘못된 것이 숨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서연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최정호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넓고 묵직한 분위기, 커다란 책장, 검은 나무로 된 책상, 익숙한 가죽 의자가 있었다. 그곳은 그가 자주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던 자리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구석구석을 닦고 책상 위 서류도 정돈했다. 그런데 책장 한켠에서 낡고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두꺼운 책들 뒤에 감춰져 있었다. 불길함이 엄습해왔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복잡하지 않은 잠금이었다. 주위를 둘러본 후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예비 열쇠를 사용해 살짝 돌렸다. 딸깍, 자물쇠가 풀렸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민준의 사진, 여러 장과 누렇게 변색된 수첩, 그리고 빨간 펜으로 표시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한 글자 한 글자,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민준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다. 순간 서연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다.
그녀는 서둘러 수첩을 펼쳐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어지러운 메모, 이름과 날짜, 굵게 밑줄 그어진 숫자들, 그리고 서늘하게 만드는 또 한 문장. 나는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다. 서연은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민준의 죽음은 한밤중 교통사고로만 알려져 왔다. 하지만 만약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계획된 살인이라면 누가 그 배우란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최정호는 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던 걸까? 서연은 구식 수첩과 기이한 편지를 바라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주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의심했지만 분명한 증거가 없었다. 믿을 사람 없다. 이 문장은 여러 번 굵게 그어져 있었다. 서연은 정신이 아득했다. 만약 민준이 누군가가 자신을 노린다고 느꼈다면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왜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정호는 이 모든 걸 왜 혼자서 간직하고만 있었을까?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서연은 황급히 상자를 닫아 책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방금 일어난 척 자리에 앉았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서연을 훑었다. 우리 아버지 서재에서 뭐 하세요? 차분하지만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라고 답했다. 지은은 방안을 훑으며 정리요? 아니면 뒤지는 건가요? 라고 비꼬듯 말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님 부탁이었어요? 서연이 평범하게 대답했다. 지은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잠시 물건들을 살펴보다 서연을 쳐다보며 내가 언니라면 괜한 호기심은 자제할 거예요. 라고 조용히 그러나 위협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치마자락을 꽉 쥐었다. 지은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진짜 민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지은이 나가고 나서야 서연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멈출 수도 없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편지의 글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준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누군가 계획한 것이다.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한밤중 별장은 고요에 잠겨 있었지만 복도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누군가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걸음이었다. 그녀는 살금살금 방을 나섰다. 희미한 벽등 불빛 아래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지은이었다. 어두운 잠옷에 긴 머리를 풀고 은밀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지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녀는 서재로 가더니 주위를 살핀 후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왜 지은이 이 밤중에 서재로 들어간 걸까? 그녀도 뭔가를 찾는 걸까? 긴장과 불안 속에 잠시 뒤 지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평소와 달리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 내려왔다. 이 여사가 부지런히 청소 중이었다. 서연을 보자 이 여사는 움찔하며 손에 들린 행주가 떨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민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여사는 몸을 굳히고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맞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이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시선을 피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지난 일은 그냥 잊고 사는 게 좋아요. 이 여사의 말투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여사는 뭔가 숨기고 있었다. 이 별장 안에 모두가 뭔가에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연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다.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서연은 방 안에 홀로 앉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민준의 죽음에 대한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었다. 민준은 사고로 죽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지은의 수상한 행동, 이 여사가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정호가 감추고 있는 무언가, 그가 정말 모든 걸 덮으려 했다면 이런 증거를 남겨둘 리 없었다. 서연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서재에서 발견한 나무 상자는 수많은 비밀을 담고 있었고 아마 이 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층계 아래로 내려가 최정호의 서재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최정호는 책상 뒤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고 마치 그녀를 기다렸던 것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다가가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님, 민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최정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서연은 상자의 뚜껑을 열고 편지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은 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방 안이 싸늘한 정적에 잠겼다. 최정호는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민준을 죽인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서연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가 민준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식어갔다. 그럼 누가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정호는 긴 시간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알고 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해졌다.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의 말은 범인이 아직도 이 별장 안에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누구죠?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최정호는 곧장 답하지 않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넓은 마당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을 우연히 알아버렸지.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떤 비밀인데요? 최정호가 돌아섰을 때 그의 눈엔 더 이상 평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가족에 관한 진실이다.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물었지만 최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한숨만 쉬며 그녀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다. 나를 믿어라.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진실을 알게 될 거다.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속이 타들어갔다. 왜 모두가 이렇게 숨기는 걸까?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걸까? 민준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곧 다가올 것 같은 불안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반드시 스스로 밝혀내야 했다. 최정호와의 대면 이후 서연은 이 집에서 더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은의 기이한 행동, 이 여사의 두려움 섞인 침묵, 그리고 범인을 알면서도 결코 밝히지 않는 최정호. 그날 밤 서연은 방을 나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복도를 스치는 낯선 그림자와 조용한 발걸음 소리. 그녀는 모르는 척 지나쳤지만 불안감에 도서관 쪽으로 향했다. 도서관 문은 평소와 달리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 서연은 곳곳을 살피며 실마리를 찾으려 책장을 뒤적였다. 민준이 한참 동안 머물던 자리, 일담한 책들, 숨겨진 비밀들이 어디엔가 있을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고 서연은 놀라 뒤돌아보았다. 도서관 문은 더 이상 닫혀있지 않았고 누군가 이미 이곳에 들어와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곳을 빨리 떠나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도서관 문이 갑자기 확 열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한 사람이 방으로 뛰어들었고 암흑이 모든 걸 삼켰다. 익숙한 향기만 어렴풋이 느껴졌고 그 다음은 무거운 정적뿐이었다. 차가운 손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서연은 소리 없이 저항했지만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더욱 세게 그녀를 잡았다. 아무리 버텨도 힘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 복도 쪽에서 갑자기 불빛이 비치자 그 사람은 그녀를 놓고 순식간에 방에서 사라졌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누가 그녀를 붙잡으려 한 것인지. 분명 이 별장 안에서 누군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다. 서연은 도서관을 벗어나 복도를 둘러봤지만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밤은 조용했고 모든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잠잠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방 한켠에 앉아 손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이 집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릿속엔 지은이 떠올랐다. 그녀가 동기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하는 최정호일지도 모른다. 혹은 아직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더 이상 혼자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서연은 이 여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아침, 이 여사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서연은 침착하게 다가가 말했다. 이 여사님, 민준 씨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여사는 멈칫하며 그릇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한 발짝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물었다. 누가 민준 씨를 죽였는지 알고 계시죠? 이 여사는 입술을 꽉 다물었고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너무 많이 알아버리는 건 좋지 않아, 서연 씨. 그녀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서연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 여사님은 뭔가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 여사는 한숨을 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이 별장에 머물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요? 이 여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마지못해 말했다. 민준 씨는 몰라도 될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무슨 비밀이요? 최정호 씨에 관한 거예요. 순간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죠? 이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혹시 민준 씨가 왜 이 집안 누구와도 닮지 않았는지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그녀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사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민준 씨는 사실 최정호 씨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주방이 흔들리는 듯 했다. 서연은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이 여사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럼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답을 듣기도 전에 서연은 머리가 복잡해진 채 주방을 뛰쳐나왔다. 만약 민준이 최정호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이 집안의 비밀과 그의 죽음 사이엔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모든 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최정호의 서재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릴 겨를도 없이 힘껏 열고 들어섰지만 그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했다. 아버님, 민준 씨가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사실인가요? 서연은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긴장하며 물었다. 최정호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이미 알게 되었구나. 그의 확신에 찬 대답은 서연의 가슴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민준 씨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최정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서연은 목이 메었다. 그럼 진짜 아버지는 누구죠? 최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고 더 큰 비밀이 숨어있는 듯했다. 이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서연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이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 방에 있을 때 복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지은이 몰래 서재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 이번만큼은 확신했다. 지은이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다. 서연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연은 잠시 기다린 후 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무언가를 찾는 소리와 잠금 장치가 풀리는 딸깍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깜짝 놀라 돌아보며 크게 눈을 떴다. 서연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뭐 찾고 있어?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지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서랍을 세게 닫고 팔짱을 낀 채 도전적으로 쳐다봤다. 언니는 여기서 뭐 해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서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고 턱을 치켜들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방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 아빠 방도 마찬가지야. 한밤중이라도. 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계속 냉정한 척했다. 서연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뭔가를 찾고 있는 거 맞지?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외면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민준 씨에 대한 서류 찾는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의 눈이 번뜩이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녀가 전곡을 찔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지은은 손에 힘을 주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쉽게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걸 찾는 이유가 뭐야? 서연이 묻자 지은은 눈을 마주치며 차갑게 대답했다. 민준 씨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싶었어. 서연은 온몸이 오싹해졌다. 지은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을 더 놀라게 한 건 지은의 눈에 담긴 분노였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서연이 묻자 지은은 비웃으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서연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지은이 자신을 싫어하는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지은이 민준을 증오한 이유가 전혀 달랐다. 왜 그렇게 민준 씨를 미워했어? 지은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언니는 몰라. 그는 아빠 친아들이 아니어도 언제나 사랑받고 이 집의 후계자였어. 하지만 난 아빠의 딸인데도 늘 무가치한 존재 취급받았지.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이제야 그녀는 지은의 진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민준 씨 죽음에 네가 관련된 거야? 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비웃었다. 내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해? 내가 원했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지.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은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 해도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지은은 비웃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럼 누가 죽인 거야? 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냉정하게 웃었다. 내가 그걸 말할 것 같아.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범인은 아니지만 진실을 알고 있었다. 지은이 방을 나간 뒤 서연은 더는 주저하지 않고 서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오래된 서류 더미 사이에 숨겨진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봉투 안에는 익숙한 글씨로 적힌 민준의 편지가 있었다. 손을 떨며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다. 나도 알아버렸어.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나는 절대 서명하지 않아. 죽더라도 이 집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겠어. 서연은 멍해졌다. 민준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받았지만 끝내 거부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의 목숨을 빼앗긴 진짜 이유였다. 무엇이길래 누군가 살인을 무릅쓰고라도 지키려 했던 것일까? 서연이 정신없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몸을 돌려 어둠이 가득한 복도를 바라봤다. 분명 누군가 그곳에 있었다. 서연은 편지를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섰다.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당황해 돌아보자 차가운 눈빛에 최정호가 서 있었다. 서연은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그는 힘주어 그녀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내 방에서 뭘 하고 있었니? 그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 서연은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민준 씨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최정호의 손은 더 세게 그녀를 쥐었다. 그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다. 더 알아볼 필요 없어.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다.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손을 힘껏 빼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도 그걸 아시죠? 최정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책상으로 가더니 손에 힘이 들어간 채로 찻잔을 따랐다. 이번엔 그도 흔들리고 있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던 서연은 주머니에서 민준의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내리쳤다. 민준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려고 했고 그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죠. 아버님, 그 사실 알고 계셨던 거죠? 최정호는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님, 민준 씨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며 끊겼다. 최정호는 눈을 감고 마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맞서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막을 수 없었어. 그의 대답은 서연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즉, 그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도 방관한 셈이었다. 마치 거센 파도에 휩쓸린 듯 서연은 무기력함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침묵을 택했다. 최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분명한 답이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흐트러진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버님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정호는 몸을 굳히며 한참 침묵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신 뒤 가장 두려웠던 질문을 던졌다. 지은이에요? 그 아이가 한 건가요? 그 순간 최정호는 심하게 놀라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드러냈다.
서연은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민준을 죽인 사람이 그의 친여동생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지은이 민준을 얼마나 증오해 왔는지 떠올리자 이 모든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왜요? 왜 지은이가 그런 짓을 했죠? 라고 물었다. 최정원은 금세 답하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진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서연은 온몸이 굳었다. 어떤 진실이요? 그가 힘겹게 대답했다. 이 집안 재산에 관한 진실. 서연은 몸서리쳤다. 민준이 무언가를 알아냈고 그것이 지은이 그를 죽이도록 만든 원인이었다. 서연은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을 맞추려 애썼다. 지은은 어릴 때부터 늘 민준의 그림자에 가려져 소외감을 느껴왔다. 하지만 민준이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원래 상속권이 없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를 죽여야만 했던 걸까? 지은이는 왜 민준 씨를 죽여야 했나요? 서연은 의문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최정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진실을 감추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준만이 그 아이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조종했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 민준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지은이가 오빠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요? 서연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버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최정원은 고개를 떨구며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너무 약했어.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어쩔 거예요? 지은이가 저를 가만둘 거라 생각하세요? 최정호의 차가운 경고가 귓가를 스쳤다. 넌 그 아이가 널 내버려 둘 거라 생각하니? 서연은 한 번도 그런 위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만약 지은이 민준을 죽였다면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게임에 휘말린 것을 깨달았다. 아마 다음 목표는 바로 자신일지도 몰랐다. 최정호와의 대면 이후 서연은 몸서리칠 정도로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지은은 이미 민준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이젠 자신이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았다. 그렇다고 이 집을 곧바로 떠나면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부터는 지은의 감시를 피하며 더욱 조심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식당으로 내려갔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지은이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언니, 참 바쁘신 것 같네요. 지은의 말투는 싸늘했다. 서연은 심장이 요동쳤지만 침착하게 아니 별일 없어. 라고 답했다. 지은은 비웃으며 말했다. 너무 궁금해하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녀의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은이 자신이 무언가를 알아챈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넌 그 아이가 널 내버려 둘 거라 생각하니? 라는 최정호의 말이 자꾸 맴돌았다. 그녀는 민준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 편지가 지은의 죄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서연은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더 안전한 곳에 숨기려고 했지만 그때 방문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봤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불을 끄며 자는 척했다.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숨소리와 함께 서랍을 뒤지는 손길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그 편지를 찾고 있었다. 서연은 긴장하며 타이밍을 보다가 재빨리 일어나 불을 켰다. 순간 검은 옷을 입은 한 인물이 도망치듯 방에서 달아났다. 그녀는 곧장 따라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분명 자신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과연 그게 지은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부엌에 내려갔을 때 이 여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여사의 얼굴은 극도로 불안에 차 있었다. 서연 씨,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해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두려움에 손을 꽉 쥐며 물었다. 어젯밤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여사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안전하지 않아요. 누군가 당신을 영영 조용히 만들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지은인가요? 서연이 물었지만 이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만이 아니에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단검처럼 서연의 마음을 꿰뚫었다. 지은만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또 누가 있는 것일까? 그날 밤 한옥저택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 여사의 시신이 뒷마당 창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이다. 모두가 자살이라고 수군댔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다. 이 여사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고 입을 막기 위해 살해당한 것임이 분명했다. 이제 이 저택 안에는 진짜 살인자가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연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최정호의 서재만이 마지막 단서가 남아있는 곳임을 직감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 그녀는 몰래 서재로 들어가 서류 캐비닛과 서랍, 책장을 뒤졌다. 마침내 오래된 서류 뭉치 속에서 낡은 계약서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이름과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최씨 가문 전 재산 양도 계약서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심장이 멎을 듯했다. 민준은 이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고 끝내 거부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죽임을 당한 진짜 이유였다. 서연이 나가려던 순간 서재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문 앞에는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의 지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점점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런 건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방 안은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다. 이제 서연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방 안은 죽음의 침묵에 잠겼다. 서연은 손에 쥔 서류 뭉치를 꽉 움켜쥔 차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지은은 느리지만 위협적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이 들고 있는 종이 다발을 내려다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런 건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침을 삼켰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럼 네가 정말 민준 씨를 죽인 거구나? 지은은 잠깐 멈추더니 냉소적으로 웃었다. 무슨 소리야? 그는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그런 척하지 마. 서연은 종이 뭉치를 들어 보이며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했고 그 직후에 죽었어. 지은의 눈빛의 순간 흔들림이 스쳤고 그녀는 이를 악물며 다시 비웃었다. 내가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해? 서연은 단호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혼자 한 짓이 아니야.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알아챘다. 그녀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다. 서연은 한숨을 깊이 쉬며 다시 물었다. 네가 혼자 한 게 아니지? 누가 널 도운 거야? 지은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구라고 생각해? 서연의 등골이 싸늘해졌다. 만약 지은이 혼자가 아니라면 뒤에서 조종한 누군가가 있었다. 아버지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 누군가? 서연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민준 씨는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지. 지은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그녀는 비웃으며 쏘아붙였다. 그래서 뭐? 서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넌 오랫동안 그를 미워했잖아. 네가 받아야 할 모든 걸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으니까. 지은은 이를 악물었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멈추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녀가 계약서를 높이 들자 지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지은은 코웃음치며 한 걸음 더 다가와 서연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생각보다 똑똑하네. 서연.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민준 오빠를 죽이기로 계획했어.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은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듯 했다. 서연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넌 혼자 한 게 아니야. 지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드디어 그녀가 모든 진실을 입에 올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은은 똑바로 서연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날 도와줬어.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믿기지 않는 진실에 귀가 멍해졌다. 최정호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위해 직접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서연은 한 걸음 물러나며 아버지가 널 도왔다고 거짓말이지? 라고 물었지만 지은의 눈빛엔 흔들림이나 후회가 없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민준 오빠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재산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지. 민준 오빠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를 없애기로 결정한 거야? 서연은 숨이 막혔다. 믿을 수 없었다. 최정호가 직접 자신의 딸과 손잡고
민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니. 왜?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지은은 모든 걸 말해버렸고 그건 곧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졌다는 의미였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지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왜냐하면 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 그 순간 서연은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도망치려 몸을 돌렸고 바로 그때 총성이 방을 울렸다. 방 안은 충격적인 침묵에 빠졌다. 서연은 놀라 멈춰섰고 뒤를 돌아보니 지은이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곧이어 그녀는 피가 어깨에서 흘러내리며 쓰러졌다. 그 뒤에 선 사람은 바로 최정호였다. 그의 손엔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방 안은 차갑게 식은 차에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은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요? 그녀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최정호는 고개를 떨구고 차갑게 말했다. 넌 너무 멀리 갔어.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의 사랑도 연민도 없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토록 권위적이고 냉정하던 남자는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린 그림자에 불과했다. 명예, 가족, 그리고 두 자식마저 모두 잃어버린 남자. 아버지는 알죠? 지은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다. 나는 내가 한 일 후회하지 않아. 민준 오빠는 죽어바땅했어. 그녀의 눈엔 후회라고는 없었다. 서연은 몸이 떨렸다.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그녀는 거의 울부짖으며 외쳤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지은은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다. 그가 내게 맞서려 했으니까. 그 한마디는 서연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지은은 진정한 후회 없이 오빠를 죽였고 이제 그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했다. 그때 갑자기 한옥마당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깜짝 놀라 창밖을 바라봤다. 파란 불빛과 붉은 불빛이 정원을 비추고 복도에서 분주한 발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방으로 들이닥쳤고 총을 내려 라는 외침과 함께 최정호가 무기력하게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두 명의 경찰이 즉시 달려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서연은 경찰에게 밀쳐졌지만 저항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모든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경찰에 이끌려가면서도 여전히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최정호는 묵묵히 걸어나가며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받아들인 듯한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3일 후 서연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최 씨 저택을 떠났다. 그 저택은 이미 죽음과 어두운 과거의 망령이 남아있는 장소였고 민주는 세상을 떠났으며 지은은 감옥에, 최정호는 모든 권력을 잃고 살인공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남은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서연은 마침내 과거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1년이 지난 뒤 그녀는 전혀 다른 도시에서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 작은 빵집을 열었다. 매일 밀가루와 설탕, 우유에 집중하며 빵을 만들며 살아가는 시간은 조용했고 더 이상 음모와 두려움, 거짓 속에 살지 않았다.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빵집을 정리하던 서연은 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를 들었다. 한 남자가 들어와 조용히 봉투 하나를 카운터에 올려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민준 씨가 당신께 남긴 겁니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은 차의 봉투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고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조용히 밤거리로 사라졌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던 서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민준의 익숙한 송글씨가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서연, 네가 이 편지를 볼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이 편지가 내 손에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내 곁에 머물 수 없게 된 거겠지. 미안해. 오래전부터 이 집안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어. 더 깊이 파헤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았다. 이 편지에 모든 진실을 다 적을 순 없어. 네가 너무 많은 걸 알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단 한 가지만 꼭 기억해줘. 누구도 완전히 믿지 마. 그리고 언젠가 네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꼭 이곳을 떠나 이 집안의 죄와 비밀에 매몰되지 말고 너만의 행복을 찾아가. 나는 언제나 네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해민준. 서연은 편지를 접으며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 남은 것은 묘한 공허함 뿐이었다. 민주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고 끝까지 그녀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녀도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만은 지켜냈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맑고 평화로운 도시의 밤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음모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다. 어둠을 뒤로하고 민준이 원하던 대로 앞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편지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고 민준과의 마지막 추억을 함께 넣은 뒤 단단히 잠갔다. 이제 과거를 봉인했다. 다음날 아침 해가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순간 서연은 빵집 문 앞에 섰다. 더 이상 화려한 저택도 거짓과 배신의 나날도 없고 오직 자신이 선택한 조용하고 평범한 삶만 남아 있었다. 빵집 문을 열고 첫 손님들을 맞이하며 이웃집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내밀었다. 서연 언니, 이거 선물이에요. 그림 속에는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빵집과 문 앞에서 웃고 있는 한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언제부터 진짜로 웃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번졌다.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 언니 이 그림 정말 좋아해. 라고 속삭였다. 소녀는 행복하게 뛰어나갔고 서연은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긴 어둠 끝에서 드디어 자신만의 빛을 찾은 듯 했다. 아무리 많은 어둠과 상실이 밀려와도 희망만 있다면 언제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연은 빵집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인생은 계속되고 그녀도 그렇게 다시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이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삶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